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MBN 토요와이드 시작합니다. 서양호 시사평론가,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 위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 25일 별세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발인이 오늘 오전에 엄수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결식에 참석했는데요. 관련 영상부터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여쭤볼 수 있어 좋았고, 혼날 수 있어 좋았고, 의지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여쭤볼 게 아직 많은데, 판단할 게 너무 많은데, 이제 일을 멈추시고 직접 설계하신 세종에서 편히 쉬십시오. 올바른 정치의 표상이셨던 이해찬 전 총리님과 동시대에 함께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함께해서 영광이고 또 영광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이해찬 전 총리의 위독하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안타까운 소식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승훈 위원장님께서는 조문을 좀 다녀오셨나요? 네, 조문은 다녀왔고요. 상당히 충격적이죠. 저희들이 좀 더 슬픈 건 네. 평통 수석 부의장으로서 베트남에 안 가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대한민국 의료진이 살려낼 수 있었을 건데라고 하는 아쉬움. 그리고 그 힘든 과정에 있어서도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일정을 소화해야 된다는 그 책임감이 결국 이런 나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실은 민주당 당원들로서도 마음 아프고 또 대통령으로서도 내가 왜 민주평통수석 부의장을 시켜서 이런 사고를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자책감까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마음 아프고 특히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하시고 또 민청 학령 활동을 하시고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때 또 고문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나이보다 조금 더 많게 보시는데 지금 향년 73세입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빨리 가신 것이고 또 과거 단순한 일화도 있죠. 불법 유턴을 했는데 왜 나를 딱지를 떼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소소한 원칙론자부터 또 김대중 정부를 만들어낼 때 DJP 연합, 뉴 DJ 플랜 이런 정책적인 전략적인 전문가로서 민주당 정부를 4번이나 탄생시켰거든요. 예. 그 수훈이신 우리 이해찬 전 총리님께서 이렇게 서거하셔서 많은 국민들이 비통해 하신다. 그리고 그가 가는 길에 있어서 그가 했던 어떤 족적들을 후배들이 잘 배워서 네. 앞으로 민주당과 민주정부가 계속되는 내 힘을 보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서양원 평론가께서는 좀 개인적으로 깊은 인연이 있으시죠? 네, 또 참여정부 시절에 그 노무현 대통령 오실 때 같이 근무도 했었고요. 청와대 예. 근무했지만 2018년도 당 대표 하실 때도 구청장 하면서 가까이서 모시는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이해찬 대표하면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우리 민주당에서는 가장 민주당다운 민주당스러운 정치인으로 불리셨을 겁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앞서서 우리 그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유신 독재 반대하고 전두환 신군부에 가장 반대했던 대표적인 제야민주 투사이고요. 예. 당내에 들어오셔서는 그 고든 성격 때문에 버럭 총리라고 하는 별명도 있지만 또 해찬들이라고 하는
별명도 있습니다. 해찬들은 우리 뭐 식료품 브랜드인데 그만큼 우리하고 친근해서 가까이 가서 대화를 나눠보면 되게 유머가 많으시고 그리고 따뜻한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버럭 총리로서는 대표적인 게 제가 노무현 대통령 선거 경선 시절에 예. 모두들 노무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어렵다고 하던 때였는데 그 전략 홍보본부장으로 회의에 들어오셔서 네. 매일매일 그날의 여론조사를 이야기하시면서 노무현의 당선은 필연적이고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를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예. 선거대책본부에서 패색이 짙은 얘기를 많이 하면서 단일화를 해야지 되지 않겠냐,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한 번은 회의 테이블을 진짜 발로 차시면서 네. 화를 버럭 내시면서 지는 선거를 왜 하냐면서 그래서 회의 테이블을 걷어차시고 한 2, 3일간 출근을 안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선대본부에서 그 본부장님들이 가셔서 설득해서 다시는 선거 진단 얘기 안 할 테니까 화 푸시라 그래서 돌아오셔서 선거본부 내에 위건 가장 높은 사람인 간에 후보 앞에서 선거를 싸우는 전장에서 패배를 입에 올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면을 보여주셨던 게 아주 기억에 남고요. 네. 뭐 엘리베이터나 간담회 할 때 보시면 항상 웃으시면서 친근하게 하위 당직자들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친근한 미소를 많이 보이셨는데 네. 원체 이런 대쪽 같은 그리고 투사 이미지 그런 강골 이미지 때문에 네. 일반 국민들하고 당시의 야당 의원들에게는 좀 뭔가 좀 한쪽 편만을 너무 강조하는 그런 정치인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으셨지만 잘 아시는 분들에게는 외유 내강형의 그런 그 민주당스러운 가장 민주당다운 정치인이 아니었냐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 차례 민주 진보 진영 선거 승리를 가져다 준 측면도 있고 진보 진영의 거목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정치권에서는 크게 보면 또 큰 어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해찬 전 총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리학가로 깨끗하게 인정을 합니다. 저만 한 분을 찾기는 어렵죠. 물론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소속이기 때문에 이른바 중도 보수의 어떤 그 약점, 예. 틈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이 발견을 해서 선거 전략으로 활용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지략가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김대중 DJ 대통령, 또 노무현, 문재인,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래까지 무려 4명의 대통령을 만들었던 민주당 내에서는 만들었다고 표현을 하죠. 혁혁한 공을 세운 거 그것도 깨끗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장으로 치를만 하다. 지금 뭐 글쎄 사회장이면 두루두루 진영에 관계없이 존경할 만한 분들을 주로 사회장으로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에서 사회장으로 하자 하는 것은 뭐 저는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책을 살 때 직접 고인에게 돈을 건넨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신림동에서 광장 서적을 할 때 그러셨어요? 제가 몇 번을 갔는데요. 예. 그 당시에 책 주인 광장 서정의 주인 이해찬 이분이 훗날 30몇 년 전에 이렇게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죠. 그때 이제 제가, 서점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서점 직접 운영하셨을 때 직접 그렇습니다. 책을 제가, 사러 가셨다는 직접 거예요? 돈을 건넨 적이 있었죠. 예. 그런데 그때도 사실 버럭 이해찬의 기질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서서 이렇게 둘이 이렇게 뭐 속닥속닥 얘기를 하면요. 예. 주인이지만 안 참습니다. 버럭 소를 내짖었습니다. 자기 서적에 책을 사러 와도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뭐 대쪽이죠. 손님이지만 이거 조용히 해야지 이렇게 여기서 잡담하면 되나라는 게 제가 머릿속에 생생히 기억을 하고요. 네.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기자 생활 한참 할 때 이해찬 이 의원과 함께 개고기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개고기를 아주 좋아했던 그 분이거든요. 자기 아주 아주 애호 기호품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하고도 이렇게 몇 번 뵌 적이 있는데요. 단지 이제 이해찬 세대가 말해주듯이 명과 암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주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을 그래도 진영 논리에 조금 이렇게 이 돌담을 쌓은 건 아닌가라는 지적도 교묘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최수영 평론가님. 보수에는 왜 이런 어른이 없을까 하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보수도 많은 이제 우리 어른이라고 할 만한 분들이 계시긴 했는데 예. 이제 이렇게 이제 좀 황망이 돌아가시면서 아마 진보 진영의 4개 정부를 다 이렇게 이끌었던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진보 진영에서는 더 이제 좀 추모하는 물결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보수 진영에서도 사실 저분은 청렴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청렴했고 그런 어떤 일종의 정치적 스캔들 같은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어찌 보면 저 정도의 뭐 대통령을 빼고는 다 역임했잖아요. 당 대표, 국무총리, 뭐 그다음에 장관, 그다음에 칠선 의원이죠. 예. 다 했는데 뭐 이런저런 이제 뭐 정치적으로 굴곡은 조금 있었지만 어떤 뭐 비난받을 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아까 공과를 말씀하셨는데 예. 굉장히 진보 진영엔 저 영향을 끼친 게 굉장히 컸고요. 또 마찬가지로 보수 진영에서도 저런 분은 저렇게 청렴하고 저렇게 능력 있는 분이라면 보수 진영에서도 존경해도 되겠다 그런 이제 생각들도 있는 거죠. 근데 어찌 보면 마지막 가시는 길에 저는 그래도 큰 정치권에 큰 또 울림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던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8일 단식을 끝내고 병원 퇴원 치료 마치고 그다음에 마침 이제 그래도 몸이 회복된 단계여서 그래도 그 빈소로에 조문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그 어렵다는 정청래 대표와 마주 앉았잖아요. 저분들이 당대표 되고 나서도 마주 앉지 않던 분들이 저기선 마주 앉아가지고 건강 얘기하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는 좋은 정치로 우리가 화답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이제 얘기까지 꺼내면서 예. 저렇게 큰 거목과 이런 어른들이 돌아가셨을 때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조문 정치가 조금 빛을 발해서 경색된 전국을 좀 풀거나 완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 이해찬 전 총리의 이 마지막 발걸음이 그래도 한국 정치를 지금 2월 국회를 앞두고 조금 정상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좀 정말 지금 여야가 경색돼 있고 필리버스터 아니면은 특검법 강행이라는 이런 어떤 이중적 구조만 있는 상황에서 조금 협치와 갈등의 골을 좀 풀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지막 좀 희망을 남기신 연결식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 이해찬 전 총리의 장례는 사회장으로 5일간 치러졌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장례 기간 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조문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조문의 공간에서는 당파성도 필요 없고 결국에는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옳다. 예, 최수영 평론가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발인 하루 전이었던 어제 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빈소를 찾았는데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제 상주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까 만나서 이제 악수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막 대립하던 그 여야의 모습이 잠시 좀 이제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조문 정치를 계기로 정치권이 좀 화해의 길을 열어갈 수는 없을까? 이런 부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좀 어렵다고 봐야죠. 뭐 이해찬 전 총리가 저렇게 좋은 족적을 남기고 가셨지만 지금 정치권은 너무 극한 대립의 상황이에요. 특히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의 고문들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는 보수 원로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박민영 전 대변인이, 현 대변인이죠. 상임 고문들이 91세 평균인데 메타인지 좀 높여라라고 했잖아요. 인지력을 좀 높여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고문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징계나 뭐 이런 얘기들은 없습니다. 또한 지금 그 버럭 총리가 이해찬 전 총리시잖아요. 네. 정말 잘못된 것에 있어서는 대통령에게라도 버럭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국민에게까지도 버럭할 수 있는 분이셨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통합보다는 배신자 프레임으로 국민의힘을 분리시키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통합을 시켜줘야 되는데 당대표가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치 유튜버들에 빠져서 상업적인 유튜버들의 말을 듣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도 지금 공감을 국민들께 얻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해찬 총리에게 조문을 하고 이해찬 정청래 대표를 만난다 할지라도 결국 당 내부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여야 협치와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할 수 있는데 자기 당과 싸우는데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정치를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다. 빨리 판사할 때 판결하듯이 하지 마시고 정치를 통해서 국민의힘을 복원시키고 그리고 여야
까지도 복원되는 네. 그런 정치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스라이팅은 된 상태로 있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은 조문은 조문이고 현실 정치는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주문 정치에 이제 우리 그 장동혁 대표의 최근 그 언행 이것을 이제 짚어주셨는데 네. 저는 반대로 이 조문 정치에 관련된 민주당의 핵심 인사들은 어떻게 했느냐를 또 이 균형 있게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른바 김민석 총리죠.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가 공동 상주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어차피 이제 사회장이고 또 이분이 민주평통 부의장, 이제 의장은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민주평통을 이끌어왔던 분이기 때문에 기관 및 사회장 이런 식으로 일주일간 했는데 공동 장례위원장을 맡아서 두 분이 일주일 내에 서울대 병원에 있었던 것까지는 저도 뭐 인정을 하고 좋습니다만은 글쎄요. 이게 여권 투톱에 차기 당권을 놓고 예고편을 붙이는 거 아닌가라는 이 생각이 든 거는 글쎄요. 저만의 생각일까요? 일주일 동안에 어떤 게 일어났습니다. 몸은 비록 그쪽에 가 있어도 당대표가 로망이라는 말이 김민석 총리 입에서 나왔지요. 또 정청래 당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당 이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습니다만은 일주일 동안은 애도 기간이니까 우리 더 이상 진도 나가지 말자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록 이 사이좋게 공동 상주 역할에 충실을 한 듯이 보이지만 네. 글쎄요 많은 분들이 여권이 상주 역할을 하면서도 차기 당권이라든가 민주당의 어떤 그 헤게모니 권력 재편을 위해서 거기서도 상당히 많은 그런 그 신경전을 펼치는구나라는 그런 얘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장동혁 대표가 조문을 했을 때 좋은 정치 하자라는 얘기가 공동으로 나왔습니다. 공동 좋은 정치 하자. 예. 물론 뭐 좋은 정치 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과연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를 하자는 얘기인지 아니 본인의 어떤 그 당대표를 연임을 하거나 본인의 당대표의 기반을 세우기 위해서 정치를 하자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상당히 이 언행에서 일관성은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예. 뭐 물론 각각 이제 정부를 대표하고 또 민주당을 대표해서 어른을 이제 보내드리는 예우 차원이기는 했겠습니다만 보수 진영에서 바라봤을 때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가 각각 그 상주 역할을 맡아서 앞다퉈서 자처를 했던 이 부분은 사실 당권 경쟁을 염두에 둔 부분이 있는 건 아니냐 이제 이런 시선도 있다는 거예요. 뭐 당권 경쟁이 뭐 나쁩니까? 저는 뭐 그건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요. 다만 그 우리 정치인들의 금원 중에서 예. 적수상도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가 적이지만 그래도 죽음을 슬퍼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뭐 예전에 초안지에서 예. 천하를 제패한 유방이 마지막 싸움에서 진 그 항우가 자결하자 그 장례를 후하게 치러줘라. 저 사람의 죽음은 의로운 거다라고 했던 것처럼 또 비근한 예를 뭐 2009년도인가요?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오셔서 평생의 일생의 정치 라이벌인데 잠깐 있다 간 게 아니라 예. 아주 오랜 동안 그 빈소에 머물면서 나와 많은 경쟁과 갈등이 있었지만 역사의 동지이자 민주화의 동반자라고 인정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현재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잘 새겨야 될 게 아니겠습니다. 정치는 자기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잘못하는 것에 반사이익도 많아서 사실은 상대에 대한 비난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저는 이번 그 상중이라도 이렇게 당내 경쟁자가 될 차기 당권을 나르고 경쟁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김민석 총리하고 그리고 정청래 현 대표가 당대표가 나란히 상주 역할하는 것은 저는 경쟁자이지만 서로를 인정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또 장동혁 대표가 당내 분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 멈추고 와서 경쟁 정당의 그 상임 고문 역할을 하시면서 또 기존에 계속적으로 경쟁 갈등 관계에 있었던 이해찬 전 총리의 서거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모습들을 보면 저는 정치에서 이런 면 결국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예. 이번에 만났던 장동혁 대표와 정청래 대표가 이번 상가에서 만남을 이후에 끝나고 나면 상주가 또 인사를 해야 되니까 예. 야당 대표실라도 방문해서
그동안 여야가 대화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대화를 좀 나눴으면 좋겠고 저는 뭐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전 총리도 김민석 총리도 당내에 유력한 차기를 둘러싼 경쟁자로서 네. 좋은 모습들을 지지자들에게 보여준다라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히려 죽음 앞에서는 모든 여야도 진보도 보수도 다 초월하는 그러한 그 화합의 장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장례 기한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이제 예정대로라면 이해찬 전 총리의 안장식이 이제 조금 전에 진행이 되고 있을 거고 세종시 은하수 공원에 이제 안장이 될 텐데요. 부디 이제 편히 영면에 드시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